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윤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온 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에요. 저희 떡집 말순떡집은 제가 25살 때부터 시작한 가게예요. 남편과 함께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가며 키워온 소중한 터전이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고 단골 손님들도 정말 많아요. 특히 저희만의 비법으로 만드는 인절미와 송편은 명절 때마다 예약이 밀려들 정도였거든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 박건우는 올해 42살이고 며느리 서미연은 39살이에요. 건우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미연이는 결혼 전까지 요리학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미연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고 제 레시피에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작년 여름쯤부터 저는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고 무엇보다 저희 가게의 전통과 맛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내외에게 가게를 물려주는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내건 조건은 이런 거였어요. 간판은 너희가 걸고 벌이는 공정하게 나눈다. 대신 부양과 동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가게 운영권은 아들 내외에게 넘겨주되 상표권과 레시피 그리고 점포 임차권은 제가 보유하기로 했어요. 대신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해서 아들 내외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왜 이런 조건을 걸었냐고요? 오랜 장사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이 관련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그냥 넘겨주기에는 아직 제게도 미래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아들 내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도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처음에 아들 내외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특히 미연이는 자신의 요리 경력을 살려서 가게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키워온 가게가 좋은 사람들의 손에서 더욱 번창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했어요. 가게 운영권 이양, 상표권과 레시피 사용허락, 임차권 보유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부양과 동거 예우에 관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월 생활비 지원, 함께 거주하면서 식사 제공,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 등이었죠.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어요. 미연이는 열심히 일했고 건우도 퇴근 후에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저도 오랜만에 여유를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미연이는 제 레시피를 열심히 배우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했어요. 떡 포장을 좀 더 예쁘게 한다든지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보자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미연이가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백화점 입점을 추진해보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가게가 전통시장의 소박한 떡집으로 남아있기를 원했는데 미연이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하고 다정했던 미연이가 점점 무뚝뚝해지더니 나중에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가게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식사 대접도 점점 소홀해졌어요. 처음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 점점 간소해지더니 나중에는 찬밥이나 어제 남은 반찬을 내놓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게 일로 바쁠 테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오셨는데 미연이가 제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이제 일도 안 하시면서 계속 잔소리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참았어요. 가게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일지를 써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록했어요. 미연이가 저에게 한 말이나 행동들, 식사 대접 상황, 가게 운영 방식 등을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어요. 물론 몰래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가게의 매출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정산은 투명하게 하기로 했는데 미연이가 점점 가게 수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출을 추정해서 기록해뒀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희 시장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 정도였는데 점점 구체화되더니 결국 재개발이 확정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미연이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재개발이 확정되자 미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저에 대한 태도는 더욱 나빠졌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시어머니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시설에 가시는 게 어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건우는 어떠냐고요? 안타깝게도 아들은 아내 편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방관하고 있었죠. 어쩌면 그것이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재개발 보상에 관한 통지서가 왔어요. 미연이가 먼저 받아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원상의 복비, 영업손실 보상, 이전비 등 대부분의 보상금이 임차권자와 상표권자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즉 제가 보상금의 대부분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미연이 몫은 집기나 재고 정도의 보상만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순간 미연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미연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폭발했어요. 제가 일부러 보상금을 독차지하려고 꾀를 부렸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리고 친척들 단톡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가게인데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려 한다는 식으로요. 저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친척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욕심쟁이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척들 단톡방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공개했어요.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일지, 정산표, 그리고 미연이가 저에게 한 말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모두 올렸어요. 특히 미연이가 손님 앞에서 저를 모독한 내용이나 시설에 보내겠다고 한 말들이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을 때 친척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미리 계약을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 일로 인해 건우와 미연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건우는 처음에 아내를 감쌌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자신도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가게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사용허락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어요. 미연이는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변호사와 상담받은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조그만 다실을 열기로 했어요. 간판은 말순 다실이라고 걸었어요. 더 이상 떡집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다실을 연 지 몇 달 후에 건우가 찾아왔어요. 미연이와는 결국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우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자신이 무능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건우에게 죽 한 그릇을 끓여줬어요. 예전에 건우가 어렸을 때 자주 해줬던 그 죽이요. 건우는 그 죽을 먹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저는 건우에게 말했어요. 용서는 하지만 경영권이나 상표권은 반환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각자 우리 삶을 살아가자. 건우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 안부 인사만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저는 바닷가 다실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손님들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 좋아요. 조용히 차를 우리고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내놓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가끔 단골 손님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고 특히 큰 돈이 걸려 있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냥 가게를 넘겨줬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설에 들어가거나 혼자서 힘겹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증거를 모아두었기 때문에 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기록의 중요성도 새삼 느꼈어요.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대화를 녹음하고 정산표를 만들어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만약 그런 증거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욕심쟁이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을 수도 있어요. 간판은 내가 걸어라, 상표와 임차권은 내 것이다라는 제 원칙이 옳았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넘겨주고 진짜 중요한 권리는 제가 보유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가족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것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아들 내외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어서 마음이 아파요. 건우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른 상인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권리는 보유하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남기라고 말씀드려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특히 요즘같이 재개발이 많은 시대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보상금이 큰 돈이다 보니 평소에 착하던 사람도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아쉬움은 남지만 제가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닷가 다실에서 여유롭게 차를 우리며 지내는 지금이 오히려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저희 다실에 젊은 사업자분들이 오시면 제 경험을 들려드리기도 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해 드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서로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또한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해 드려요. 일지를 쓰고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사람은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거든요. 물론 모든 가족이 저희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가족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 다실을 찾아주시는 손님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어요.
어떤 분은 아예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미리 준비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간판은 내가 걸어라, 상표와 임차권은 내 것이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 제 인생을 구원해 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후배 상인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제 작은 사명감 같아요. 제가 겪은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상인의 모임이나 소상공인 교육에 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해요. 특히 재개발이나 대규모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의 상인분들에게는 더욱 신경 써서 조언해 드려요. 그런 상황에서는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도 변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라고 말씀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가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씁쓸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는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면서 제 조언을 기억하고 미리 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저는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우리고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요. 예전처럼 바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삶이 제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가끔 건우가 안부 전화를 드릴 때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줘요. 아직은 서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미연이는 이혼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을 들려오기도 하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해요. 바닷가 다실에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록의 힘도 새삼 느꼈어요. 매일매일 작은 것까지 기록해둔 것이 결국 제 권리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또한 저는 이 일을 통해 법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족 간의 일을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 차갑고 메마른 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법이 약자를 보호해주는 따뜻한 울타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약서와 법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이 누나가 평생 읽어온 것을 그냥 빼앗기면 안 된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다실에 젊은 며느리분들이 오시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드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중요한 재산이나 권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약속을 해두라고요. 그것이 서로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즘 제 다실의 단골 손님 중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퇴를 앞두고 자녀들에게 사업을 물려줄지 고민하는 분들,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 분들, 그리고 가족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겪은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해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을 남겨두세요. 일지든 녹음이든 사진이든 모든 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도와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도장은 손보다 휴대폰이 먼저 빼앗겼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래서예요. 요즘에는 서명이나 도장보다도 휴대폰으로 하는 인증이나 전자서명이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계세요.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무리 말로는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실제 법적 문서나 계약서를 보면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려요. 이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힘들었던 경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더 큰 지혜를 안겨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일수록 서류는 대면에서 공증을 받고 인증서는 오프라인으로 분리해서 보관하라는 원칙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지혜롭고 강하니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